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날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5월달은 양력으로 표시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그럼 2021년 5월달 양력이죠.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5월달 월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활동 무대가 좀 넓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 승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이 지살운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적객성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 같은 이런 직종도 어울리는 일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여행이나 출장, 이사 등으로 환경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취업, 승진 등으로 명예가 상승하기도 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도 있겠다 보실 수도 있겠죠. 참고로 어떻습니까? 이 소띠분들은 아직 삼재가 하나 남아있네요. 그죠? 출삼재가 남아있죠. 올해가 삼재가 나가는 마지막 개니까 출삼재가 됩니다. 흔히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에서 흉의가 가장 크고 그 흉의가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출삼재 때 마지막 3년째죠. 물러간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은 들어오는 이 삼재가 반드시 크든 작든 표시를 내고 나간다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마지막 남은 몇 달 남았죠.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있다 없다 말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설들도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조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삼재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고, 이 삼재가 드는 해는 어떻습니까? 은행에 좀 주의해야 되고,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보기도 합니다. 또 결혼이나 이사 같은 것도 보편적으로 조금 피하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이번에는 2021년 5월달입니다. 양력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세 61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고,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 교육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분야에 집중하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성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에서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 여자분들은 남편이나 남자 문제로 조금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세, 73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일이나 사업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최고조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왕지에서는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도 조금 상하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문서운이 좋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5세, 85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에 중이 오고 12운성은 역시 제왕지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정화하고 그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전개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중에 오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달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특별한 마찰이 없더라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가지고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는 여유만 있으면은 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12운성은 제왕지죠. 제왕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최고조의 운세다 볼 수 있겠죠.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되는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갈등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세, 97세 되시는 분들 얼중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수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그 희생이나 소모성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간의 그 재물의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있을 수 있고 다소간의 그 판단착오도 일으킬 수 있지만은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그 부러움과 관심을 사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을 하거나 다소 좀 육체적인 활동이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많이 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관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 주식에 관련된 그런 일이거나 아니면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탤런트나 배우, 가수 같은 이런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화류계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운세다 정도 보실 수도 있겠네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면 되겠죠. 49세, 109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수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결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오게 되면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어떻습니까? 12운성은 태지죠.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거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성과 기다리지 마시고 차분하게 노력하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 기운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죠.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미약하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천을귀인까지 함께 하니까 또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또 주변에 도와줄 사람까지 있는 좋은 운세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 5월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1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좋은 시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중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리더가 돼 가지고 주변을 통할해 나가는 좋은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회사에서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상당히 그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성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적할 때는 취직이나 승진 등 자신이 바라는 바 대부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시험을 보시거나 선거 등을 치르신 이런 분들에게는 합격이나 당선, 취직 등의 그 기쁨이 따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런 날에는 금전도 좀 풍부하고 또 미혼자분들은
배필이나 아니면 짝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일 날입니다. 반환살의 육형이고요. 14일도 같은 경우이고 26일도 역시 반환살의 육형입니다.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상사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이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좀 더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비서직 같은 참모직이 어울리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들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좋은 시기이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환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이 나타나 가지고 자연인을 자처할 수도 있겠고 또 게으름이나 지체 현상 등도 따르기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에도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일 날입니다. 육해살의 방합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경우이고 28일도 역시 육해살의 방합입니다.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침수업이나 한의학 같은 생명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거나 종교나 철학 같은 그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되겠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이라 가지고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고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견을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운데 어떻습니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이런 쪽으로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생명에 관련된 일이나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될 수 있겠다 보면 되겠죠. 자, 11일 날입니다. 연살의 원진이고요. 그 다음에 22일도 같은 경우이고 22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경운이 되기도 하겠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닌 방송인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시기이지만은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다 보니까 자연히 소비나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연살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그 데이트를 하거나 소개팅, 미팅 같은 이런 기회도 많아질 수 있겠고 인기가 많아지고 주변에 부름을 사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색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또 기혼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풍류나 유흥으로 분란의 소지도 상당히 많이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 연살이 원진에 놓일 때는 상당히 건강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이나 하시는 일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고 손재수도 발생하기 쉬우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하는 일마다 구설수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나 원망, 원성 이런 거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연살 기운이 이렇게 원진살에 놓이는 이런 기운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창 말썽이 많은 미투 사건 이런 날 데이트나 미팅을 하면 생긴다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상당히 그 이성관계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11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에 23일도 같은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고초살이다 보니까 씨가 마른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가지고 고갈이나 우울증 아니면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외로움을 크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기는 조금 힘들고 직장이나 하는 일에서도 약간 후미진 일이나 아니면 밤에 일하는 경우도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좀 정신적으로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운인데 어떻습니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월살 기운에서는
주변도 어수선하고 또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시기라 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 모함이나 좌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명퇴를 할 수도 있겠고, 직장의 이동 변동도 따르기 쉬운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불화와 갈등으로 자칫하면은 이런 날 별거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1년 5월달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